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가 새로운 한 주를 열겠습니다. 2700선 공방을 벌이던 코스피 오후장 들어서 삼성전자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드라마틱한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엔비디아 효과로 미국 빅테크주들이 랠리를 재개하면서 뉴욕 증시가 역사적 신고가를 작성하고 있죠. 자, 우리도 그 훈풍에 올라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월요일 경주마의 강력한 기수들에게 답을 구해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뭐로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전장에서 참 답답하다고 저희 카톡방에서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완전히 180도 상황이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오후 2시 좀 넘어서부터 드라마틱하게 봤죠. 이게 현장 얘기를 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오전에 진짜 아우성이었습니다. 정말로. 삼성전자 주주분부터 시작해서 기타 삼성전자 제외한 최근에 그 매매가 쏠리지 않았었던 비주도주들 보유하신 분들은 거의 20일 연속 하락이었어요. 웬만한 종목들이. 그 추세도 다 깼었고. 그런데 그것을 참았고 이런 경험적으로 항상 이런 시기 때 거의 시세가 반전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거를 좀 뒤엎고 2시 이후부터 삼성전자가 갑작스럽게 올라오니까 근데 아침에 하이닉스만 가니까 하이닉스 주주분들은 축하드리는데 좀 헛헛했죠. 하이닉스가 5% 갔다가 크게 이렇게 음봉이 나왔고 삼성전자 밑에서 강한 양봉이 나오는 이런 시장이 연출이 된 거를 일단 기존 주주분들 축하드리긴 하지만 일단 어느 정도는 좀 어려웠던 시장에서 한 줄기 빛을 봤다라는 측면에서는 개인적으로 봤고요. 오늘 거래가 15조 나왔거든요, 거래소가. 그중에서 3조 정도가 3조 2천억이죠, 정확하게. 삼성전자예요.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이러니까는 거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좀 어느 정도는 좀 밑에서 거래를 틀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답답했던 흐름이 오후장 들어서 확 반전이 되는 이런 드라마. 뭐 오늘만 같은 날이 계속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황 팀장. 안 되면 오늘 같은 날이 지속됐다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변동성이 좀 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 종목 피킹을 잘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100%, 200% 간 종목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그 올라가는 주식을 따라 사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동참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리고 사실 지금 내려가는 종목들이 사실 종목의 문제라기보다는 수급의 쏠림이 너무 강력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겠죠. 물론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이유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밸런스를 맞춰가는 과정이 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 수급의 밸런스를 과연 맞을까라는 약간 기대감이 아직은 사실 좀 실마리를 찾기가 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같은 시장의 플레이들은 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섣불리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너무 정말 앞으로의 영업이익이라던가 실적 부분에 대한 개선세가 너무 처절하게 없는 종목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작년보다 성장하는 종목들이 그냥 이유 없이 빠진다라고 하면 저는 버틸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금은 사실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뭐 저희들이 항상 실적들 신경 썼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랑 많이 얘기를 하다 보면 테마주 위주 플레이들을 많이 하시긴 하거든요. 근데 갈수록 이제 투자자분들이나 수급이 점점 더 영리해져서 정말 그 테마주와 관련된 종목들 정말 치고 빠지기의 매매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고 수급이 좋은 종목들은 빠지더라도 다 또 바닥에서 아래 꼬리 달고 또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딱 그 시장에서 플레이를 양분해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종목은 무조건 단기 플레이를 계획 세우는 건 그렇게 하시고 올 한 해 좀 힘들더라도 지금 막 대표적으로 뭐 테크윙이라던가 전력주라던가 이런 정말 올해 큰 시를 냈던 종목들 보면 그냥 하나하나 보면 그 안에서 변동이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실적이 좋은 애들은 좋은 종목들은 끝까지 좋은 시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일단은 작년 대비 올해 실적이 턴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그게 맞다라고 하시면 지금 하락의 변동성이 좀 심합니다. 물론 심하긴 합니다만 종목들의 변동이 심하긴 합니다만 충분히 버티실 이유는 있을 것 같다. 오늘 같은 날 분명히 또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공법이 결국에는 통할 것 같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박종훈 팀장님, 이게 오늘장 오른 게 뭐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반도체주들 전반적으로 다 괜찮았어요. 그럼 지난주에 있었던 엔비디아 실적, 호실적에 따른 엔비디아 효과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오늘장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지금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약간의 결이 다른 그런 흐름을 오늘 장 초반에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뭐 이 부분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관련된 HBM의
관련된 뉴스들이 지금 시장을 또 도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좀 들어간 것 같고요. 정말 오늘은 저는 국내 시장이 와 이게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 변동성 자체가 정말 극심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최근에 들어서 미국 시장도 약간의 좀 변화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을 좀 보시게 되면 태양광 관련된 업체들이 갑작스러운 또 수급이 확 몰리게 되면서 네, 특히나 뭐 퍼스솔라 같은 그러한 기업들은 뭐 네. 크게 상승을 최근 뭐 3일간 해서 뭐 25% 가까운 상승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무거운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UBS에서 약간의 뭐 작은 공을 좀 쏘아 올렸어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에 있어가지고 태양광을 너무 우리가 간과하는 것 같다.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 이러한 이야기들 나오게 되면서 갑자기 이제 수급이 이제 그쪽으로 확 쏠리게 됐고 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조정을 줬던 그 태양광 특히나 이제 친재생 에너지 쪽에 있어서 그런 수급이 또 올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국내 시장에 장 초반에 보시게 되면은 뭐 하나솔루션부터 해서 큰 어떤 수급을 좀 주었던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뭐 장 중반 막판까지 약간의 좀 빠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이 격동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야 이게 앞으로 이 추세는 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물론 예 근데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사이에서 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정말 타이밍에 따라서 오늘 하루하루가 정말 다른 예, 그런 온도 차이를 많이 느끼지 않을까 그런 시장이 뭐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편안한 로맨틱 드라마를 보고 싶은데 이 상황이 급반전,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액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물론 박진감이 넘치지만 참 그 안에서 네. 받는 스트레스도 상당히 큰 것 같고. 맞습니다. 오늘 특징주 잠깐만 짚으면 삼성전자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2차 전지도 오늘 네. 되게 수급이 좀 몰리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을 봤을 때 2시에서 2시 반 정도 전후가 오늘 시장의 분수령이 된 시간이죠. 삼성전자가 올라오는데 갑작스럽게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올라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개인적인 생각은 아시다시피 지수 플레이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 시장 보셨던 분들은 국내 시장 코스피, 코스닥 욕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제가 더 많이 했고요, 속으로는. 그런데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너무 저평가돼서 움직이지 않았고 계속 빠지기만 했었던 뭐가 오르면 뭐가 빠지는 이런 시장이 계속되다가 제가 우리 저번 주에도 저희 경주만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이러다가 한번 뒤바뀜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오늘입니다. 항상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는 항상 그때마다 스킴이 다른데 사실 오늘은 선물이 만들어줬어요. 선물이 조금 전까지 2시 반까지만 하더라도 8천억 매수였거든요. 네. 아침에 외국인들 선물 살 때 마이너스였습니다. 팔았습니다. 그러다가 장 중에 갑작스럽게 사게 되는데 2시 반, 3시까지 8천억을 한꺼번에 사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지수가 그러니까 삼성전자 올라가니까 코스닥도 같이 움직이는 거죠. 코스닥 움직이니까는 그 시가총액 1등, 2등이었던 에코비엠, 에코프로까지 움직였고 그런데 비단 에코비엠, 에코프로만 움직였던 게 아니고 요즘 2차 전지 잘 보셨던 분들은 뭐가 먼저 움직였습니까? 우리 시청자들도 끄덕끄덕 하실 텐데 코스모 신소재가 먼저 튀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 튀고요. 그다음에 에코비엠, 에코프로 제 기억을 하면 이 순서로 튀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최근의 법칙이 또 그랬었던 것 같아요. 변동성이 커지는 종목들을 미리 보고 나는 그다음 타자를 하겠다. 근데 요거를 좀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만약에 안 튀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난주까지 계속 흐르는 거예요. 하나의 물꼬를 누가 튀어줘야 되는데 튀어주는 거가 우리 개인 투자자 하긴 자금 여력상 힘들죠. 그런데 오늘 외국인 선물 필력이 이루어지면서 그걸 봐선 개인 투자자도 마지막에 배팅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내일까지 계속 뭐 할 수 있다. 아마 경험적으로 하루 정도는 더 나오거든요. 이런 플레이들이. 그래서 내일 오전까지는 지금 지수 때마침 개인들이 오후에 배팅을 할 때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오늘 미국장 쉬잖아요. 휴장이니까 오늘 배팅해도 내일 물릴 일은 없겠다. 이런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생각들이 계속 공유 혹은 이런 데 전이가 되면서 오후 시장에 상반 배팅을 좀 강하게 들어갔던 거죠. 들어가니까 다른 것도 같이 올라가는 거고 쇼 쳤던 개인들은 또 매수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오후 시장 자체가 황 팀장 얘기한 것처럼 계속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하루 이틀은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빨리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시장이 돌아갈 수 있으니까는 이런 그 메커니즘적으로 시장이 돌아갔으니까 뭐 지수나 뭐 2차 전지까지 같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우리 박현상 팀장님의 헤어스타일이 꼭 슈팅하는 슈팅 헤어스타일. 오늘 신경 쓰고 왔습니다. 네, 애칭을 또 얻으셨습니다. 수급적으로 해석을 좀 해주긴 하셨는데 코스피는 오늘 사실 기관이 좀 많이 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어요? 글쎄요, 뭐 사실 기관들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수는 외국인들이 만들고 수익률은 이제 기관들이 만든다라는 격언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역시나 뭐 기관을 질문해 주셨지만 저는 역시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외국인들의 플레이에 집중을 더 해야 된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늘 결국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후 들어서 확 들어오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전까지만 해도 삼성이 HBM 탈락을 거의 뭐 이제 기정사실화돼서 받고 관련된 밸류 체인까지도 사실 별로 안 좋은 흐름들이 있었죠. 근데 오후 들어서면서부터 갑자기 종목들이 변동이 일어나면서 뭐 여러 가지 추정되는 이유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일단은 외국인들의 선물이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들어왔다라는 점. 지난주 이맘때도 계속 제가 한 지난번 만기 이후로 한 10,000계약 정도 수준에서면 중립이라고 했는데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꽤 많이 선물을 또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여기서 한 번 더 밀고 내려갔으면 아마 다시 조금 더 조정 양상이 좀 더 심해졌을 거라고 봅니다. 하이닉스도 분명히 그 영향을 피해가지는 못했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오늘 다행히 외국인들이 선물 계약에서 막판에 장 마감하고 또 환매도를 또 일부 해서 사실 만족스러운 수량이 들어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지금 구간에서는 크게 위아래 방향 배팅이 아니라 그냥 좀 많이 밀리면 사고 많이 올라가면 팔고 그런 정도의 지금 플레이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2차전지가 대표적으로 오늘 세게 오늘 올라온 섹터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그중 2차전지 섹터 중에서 가장 강했던 엔캠은 오늘 또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방향 종목들은 업종 안에서 하나의 섹터 안에서도 그 차별화가 굉장히 좀 심한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한쪽 sek터가 좋으니까 지금 사실 모두 다 좋은 섹터는 화장품 정도인 것 같아요. 화장품하고 식료품 정도. 이게 워낙에 오래 쉬었고 그 이끌고 나가는 종목들이 기존의 주도주들이랑 완전히 결도 다르고 이제 올라가는 스토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업종 자체가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대장주의 역할들을 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그 외에 전통적인 흐름들의 섹터들을 보면 종목마다 다 다른 개별 다 흐름들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IT 안에서도 다 다르고 지금 현재 보면 오늘 한미반도체가 그 자리에서 더 간다고 했는데 더 갔죠. 이수페타시스도 좀 아쉽지만 더 좋은 흐름들이 나왔었고.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적으로 종목들을 이 업종 자체가 좋으니까 기다려야지라고 보시기보다는 내 종목의 성질을 잘 파악을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새롭게 태어나는 것들에 한번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결국은 지금 새롭게 태어난 섹터가 좀 조심스럽게 하는 게 조선이나 아니면 뭐 디스플레이 쪽도 그렇고요. 다음 달에 애플 개발자 회에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의 한번 가능성을 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2차전지 오늘 바이오는 또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들을 보였잖아요. 네. 근데 이런 흐름들이 사실 오늘 또 HLB는 또 엄청나게 센 흐름들을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종 안에서 굉장한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들을 변동성을 이용해서 플레이를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하기가 사실 지금 만만치 않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가장 근본적인 거 실적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고 추세가 살아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상승이 나온 게 우리가 계속 사실 지난주 뭐 수급 빈집 이야기 했었잖아요. 빈집이 어디냐. 근데 삼성전자가 그랬던 것 같아요. 수급 빈집이 생겼었고 조그만한 호재, 오늘 올라갔던 이유가 뭔 이유 때문에 올라간지는 모르지만 이제 악재에 민감하게 반영하기보다는 호재에 민감하게 반영하는 주가에까지 가지 않았었냐. 지금 1.5% 반등을 했고요. 또 한 번 이제 어느 정도 주가 플레이가 나올지는 좀 봐야 되겠죠. 네. 네. 자, 오늘 나온 이슈들 이제 하나씩 살펴볼까요? 오늘 우리나라에서요. 한일중 정상회의, 3국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뭐 공동 발표도 있었고요. 경제 분야, 통상 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도 오늘 이 한일중 정상회의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섹터들의 반응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사실 이 한일중 정상회의에 맞춰서 그 전부터 이 중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중국의 네. 내수가 과거에 내수의 부진을
수출로 통해서 좀 어느 정도 그 경제 성장을 좀 꾀하는 그러한 모습에 뭐 중국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지금 오늘 있었던 이제 한일중 이제 정상회담을 좀 보게 되면서 과거에 뭐 여러 가지 화장품 중 특히나 이제 중국과 관련돼 있는 그런 실적주들이 먼저 움직였었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어느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좀 살아 있는 것 같고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나오다 보니까 게임 관련주에서 또는 뭐 엔터주들 이러한 주들이 뭐 크게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고점에서 정말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네.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런 뭐 저가 매수세도 좀 들어온 것 같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은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서적인 두리뭉실한 이야기들이 좀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래도 뭐 기후 변화에 대한 방안 그리고 뭐 디지털 협력, 뭐 여러 가지 인공지능에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온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 트렌드를 그대로 결을 이어가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러한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중국은 본인들의 약간 우방국을 또 만들고 싶어하는 그러한 여러 전략적인 좀 위치를 전략적인 그러한 외교 전략을 좀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내 관련된 특히나 이제 중국 관련된 그런 섹터들이 좀 많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러한 뭐 추세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 내수가 지금 완전히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고 특히나 이제 여행객들이 정말 많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내수가 전반적으로 좀 회복력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다. 여러 가지 제조업 지수나 여러 경제 지표도 마찬가지고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냐. 항생 지표도 뭐 거의 맞춰가지고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중국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약간의 방향성을 봤을 때는 국내와 많이 커플링이 되어 있는 섹터들은 향후 약간의 지속적인 모멘텀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핵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한한령이 이제 정말 풀리는 거냐? 네. 그 부분에 반응을 했던 섹터가 오늘 뭐 엔터주도 있겠지만 한한령이 정말로 본격적으로 풀리는 게 신호가 포착이 된다면 그 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네. 뭐 아시다시피 문화랑 관광 쪽에 예측이 될 수가 있는데 뭐 관광 쪽에서 봤을 때는 여행주 그리고 네. 텍스프리 관련한 주 여러 주식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쭉 훑어보니까 살짝 오르려다 말았어요. 아직은 좀 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본 이게 걸까요? 2차 회담이다 보니 2단계가 재개되고 있는 건데 네. 만약에 시장 참여자들은 되겠어라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 오후장에 아까 우리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라든지 큰 반도체주 움직였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수급이 쏘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아마 계속 뉴스단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회담의 행보 같은 경우는 뭐 박종진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진짜 크게 오르는 쪽이 아시다시피 여행주보다는요. 그래 사드 때문에 우리 힘들었던 거가 게임주입니다. 게임주. 네. 예, 게임주 뭐 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게임주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무섭게 올라가게 되고요. 여행주도 올라가면 세게 올라가요. 그런데 오늘 한 점심 전후에 보셨을 때 오늘 시장 참여하신 분들 기억해 보시면 컨텐츠 관련주들이 움직일랑 말랑합니다. 컨텐츠 관련주들도 전통적으로 사드 때문에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엔터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데 오늘 가장 많이 움직인 거는 아까 제가 엔터, 컨텐츠, 그리고 여행 여기 말씀드렸는데 엔터만 많이 움직였어요. 일단 오늘은. 그래서 엔터가 추가적인 모멘텀이 조금 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주말 사이에 우리 저 공부해 보셨던 분들은 아시다시피 엔터 관련해서 각 회사별로 뭐 JYP든 SME 회사별로 대중국향 비중이 높은 종목들 섹터가 이렇게 추려서 이렇게 우리가 스터디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거기서 가장 많은 쪽이 에스파, SM이었습니다. 때마침 오늘 같은 경우도 에스파가 그 100만 장인가요? 선구매가 나와 운반 판매가 있었다고 하니까 네. 이런 부분이 그 추가적인 그 트리거로 작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 한 2개 정도 붙어야지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수급적인 부분 같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이런 것 같습니다. 엔터도 지금 좋습니다. 추가적인 건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할 텐데 네. 만약에 이제 지금 굉장히 다른 분들이 지금 여행 쪽 있잖아요. 많이 물려 있으세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다시화돼서 시장에서 한번 되면은 한번 업사이드가 있을 거거든요. 그때 내를 기다리시는 전략도 지금 오늘 그 단서 조항에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중국 한한령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좀 그 압박을 받고 조정을 받았던 섹터들이 어떤 그 반전의 그 포인트가 지금 마련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황 팀장님도 네, 같은 비슷한 생각입니다. 생각이신지요? 사실 오늘
주말간에 사실 좀 오늘장은 전반적으로 사실 기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미국 시장도 사실 엔비디아만 올랐었던 장이었는데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전반적인 고르게 상승을 했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뭔가 금요일 날 좀 불식됐던 이런 약간 뭔가 세론에 대한 불식이 미국 시장 상승하면서 IT 섹터들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간에 나왔던 이런 이제 중국과의 회담 때문에 이쪽 뭐 엔터나라던가 문화 쪽도 사실 좋을 걸로 기대를 했었고요. 전반적으로 호재가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장은 사실 오늘 오후 같은 분위기가 오늘 사실 오늘 오전부터 좀 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아침부터 좀 약간 이상하게 움직임이 좀 올라가긴 했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사실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엔터 주식을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까 사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CJ ENM 같은 주식들이 오늘 윗꼬리를 좀 세게 달고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최근에 눈물의 여왕이라던가 요즘 또 엄청나게 또 히트를 하고 있는 선제업고 티어 아십니까 드라마? 보시나요? 안 보십니까? 안 보시는군요. 예. 선제업고 티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예, 그 드라마도 굉장히 좀 요즘에 시청률 고공행진하고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네. 그런 드라마들이 이제 아직은 저는 하나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가장 중국 사람들이 한한령 했을 때 가장 저는 오늘 생각했던 게 CJ ENM이랑 사실 SM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SM은 생각보다 좀 잘 뭐 윗꼬리가 좀 심하게 달렸지만 이 종목도 SM 속해 있는 아티스트들이 이제 각 뭐 예를 대표적으로 NCT 같은 그룹들을 보면 중국계 출신 그 아이돌들이 다 한 명씩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SM 속해 있는 아티스트 안에는 대부분 다 이제 중국계 소속 중국 출신 이제 아이돌들이 다 있었던 거죠. 그러면 나중에 중국 진출할 때 훨씬 더 유리할 테니까 그렇다 보니까 오늘 확실히 SM이 가장 강력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이게 사실 한한령이 시작되면서부터 우리가 몇 번을 소위 말해서 당했죠. 될 것처럼 이런 기사들이 나왔다가 네. 그런 일 없다. 또는 주가는 계속 밀리고 그렇다 보니까 아직은 의심의 여지도 있고 수급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도 오랫동안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좀만 올라가면 본전 심리들 때문에 아마 기술적으로도 저항대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구간만 좀 지나고 난다라고 하면 좀 긴 그림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우리나라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좀 구설수가 있긴 합니다만 네. 이번 주 지나고 나서 뭐 JYP나 SM 그다음에 대형 이런 드라마 제작사들 이런 회사들은 앞으로 나올 텐트폴 드라마들의 라인업들을 좀 보고 좀 확인을 하시고 하면 충분히 좋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이번 주 또는 이번 상반기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기대감만으로 계속해서 음.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공연이 허가가 된다라든지 뭐 그 요즘 천만 영화들 범죄 도시 같은 네, 경우 그렇죠. 만약에 중국 개봉 이런 가시화된 게 보이면 확 분위기가 달아오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일단 지금 시장은요 기세입니다, 기세. 그러니까 지난주에 사실은 중국의 국내 인디 밴드가 공연이 허가했다는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네. 그거 나오자마자 SM이 거의 8%인가 이렇게 10%인가 확 뛰었거든요. 근데 이런 주가의 움직임을 사실은 그때도 한한령이 해제될 것 같다라고 느끼셨던 분은 없었겠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나오냐면 주가가 밸류에이션 바닥권에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조그마한 하나의 트리거만 건드리더라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 빠질 만큼 많이 빠졌다는 거죠. 사실은 네. 저희 경주마 시간에 말씀드리기 훨씬 전에 엔터주 같은 경우는 4월 달부터 해볼만 하다라고 했었는데 2분기부터 주요 아티스트들이 컴백한다. 그리고 BTS 진이 들어온다. 6월 달에. 하나씩 뭔가에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는데 네. 중간에 하이브 사태 때문에 깨진 거죠. 수급들이 계속 안 좋게, 그러니까 수급이 계속 돌아다니니까는 네. 엔터를 팔고 또 다른 전력기를 갔던 어디를 갔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한중 어떻게 보면 이런 회담, 2차 회담 때문에 조금이나 하나 둘씩 예를 들어 하나의 아티스트가 공연이 허가됐다라는 게 나오면은 네. 아마 강하게 반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기다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한한령이 사실 제가 조금만 뭐 첨언을 한다면 뭐 물론 이게 풀릴지 안 풀릴지는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지금 만약에 풀린다라고 우리가 희망회로를 조금 돌린다면 지금 중국 공연업 협회 조사가 나온 게 있어요. 그게 지난 2023년 기준입니다. 그 조사를 보니까 중국 공연 시장 경제 규모가 하나로 약 13조 6,5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이거 자체가 지금 2019년 대비해서 29.3%가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물론 이제 코로나 시절을 좀 지나고 나서
과거에 좀 묶여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뭐 보복 소비 같은 이런 부분이 공연 시장에서도 영향을 좀 주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중국의 전역 공연 횟수를 좀 보게 되면 44만 600회를 했다고 해요. 자, 이 부분도 사실 2019년 대비해서 123.5%가 증가하는,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한한령이 조금은 좀 완화가 되고 뭐 국내 여러 이제 엔터 기업들의 여러 이제 아티스트들이 공연에 어느 참가를 좀 하게 된다면 자, 이러한 어떤 수혜를 또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여력도 시장에서 또 기대감으로 또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는 것 약간 같아요. 아이디어 삼아 말씀드리고 네, 말씀하십시오. 만약에 이제 국내 주요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해요. 예. 그러면 저희 국내 아티스트들이 예쁘고 잘생기고 피부가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다시 피부 미용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런 쪽이 전이가 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제가 기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 돼야지 쏘거든요. 근데 허무 맥락은 실적이 안 좋은데 단순 내러티브로 하면 가다 만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쪽은 실적이 이미 답보된 상태에서 거기서 중국이 어느 정도 애드된다? 여태까지 우리가 애드될 때 브라질이 아니라 미국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동남아, 미국. 그런데 여기서 중국가 만약에 중국 매출이 조금이라도 애드가 된다? 그럼 또다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요거까지 같이 생각을 해보신다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피부 좋은 아이돌이 피부 좋죠. 아이돌로 인해서 우리 한국의 그 미용기기 피부 관련 뭐 주들이 또 주목을 받는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 되겠죠. 오늘 시장에서 이 수급이 쏠렸던 거 뭐 삼성도 있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에도 수급이 쏠렸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소형 모듈 원전과 관련해서 뉴스케일 파워의 납품 소식이 또 전해졌고 이 물량도 상당히 크고 여기에 따른 기대감과 효과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황 팀장님. 네. 원전이 사실은 친환경이 아니었죠. 예전부터 보면 아리백 기준으로는 친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AI가 AI 시대로 들어오면서부터 이거 전통 산업과 전통 에너지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결국 하나 둘씩 전통 에너지 자원들을 이제 쓰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으로 사실 좀 가장 가까이 있었던 게 사실 원전이었죠. 네. 최근에 이제 재생에너지들까지도 지금 이제 상승을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들인데 일단은 꽤 먼 미래까지 수주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SMR이. 그리고 아직 뭐 수주는 합니다만 아직 우리 일상생활에 또는 이게 SMR이 진짜로 지어질 수 있는 건가? 그에 대해서 아직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사실 SMR 원전 관련 이슈로 올라간 종목들을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많이 올랐지만 오늘 상한가를 간 건 또 다른 종목이거든요. 다른 중소형주. 그리고 또 급등한 종목들 중에서 또 그런 종목들이 좀 꽤 있습니다. 근데 보면 다 실적들이 다 미미해요. 네. 미미하고 결국은 테마주의 양상들을 끼치는데 이게 과연 사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금부터 저는 매매를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제 바닥에서 뭔가 투자자들의 심리를 뭔가 불식시켜줄 수 있는 무언가의 한 방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원전이 다시 제 궤도에 올라갈 수 있느냐 또는 이제 우리나라가 자랑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원전은 사실 지금도 저는 조금 뭐 과열해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매매의 기회나 또는 투자의 기회는 저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좀 범위를 넓혀서 전반적인 신재생 에너지도 미국장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태양광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아지는 시점으로 다시 흐름이 간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어제 제가 약간의 좀 조사해 본 게 있어요. 태양광에 관련해서. 네. 네,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텍사스 지역의 많은 기업들이 물론 이제 세제 혜택 때문에 여러 이제 텍사스 주로 옮겨가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개인 뭐 근로자들이 또 텍사스 주로 옮겨가는 그러한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 주 자체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를 아예 규제를 해가지고 20년 동안 무조건 신재생을 쓸 수 있는 그리고 발전해 나가야 되는 그런 규제 자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 캘리포니아 주를 이번에 텍사스 주가 치고 올라가서 1위가 됐어요. 근데 이 가파르기 이 속도가 뭐 정말 어마어마한 지금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태고 네. 물론 그 지역마다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텍사스주에 계신 분들 혹시 아시겠지만은 뭐 일조량도 정말 풍부하고요. 뭐 땅도 넓고 하다 보니까 정말 태양광에 있어가지고 뭐 진짜 적소다. 이제 정말 딱 맞는 그러한 뭐 위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러한 성장세 자체를 봤을 때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이 성장세가 점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전망치가 나오다 보니까 네. 월가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뭐 데이터 센터가 정말 많이 지어질 것이고 마크 저커버그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전력을 감당할 만한 이 전력 기기나 아니면 원자력이나 뭐 여러 이러한 부분이 너무너무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더라. 네. 이런 부분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어떤 설립 자체가 향후 가다가 좀 피크아웃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런 이야기를 인터뷰를 좀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원전이다, 아니다, 태양광이다, 신재생이다 이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인프라를 다 동원할 수 있을 만큼 동원한다면 이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인공지능의 트렌드에서 빠르게 뭐 정말 수개월 아니 수년 또는 십수년을 또 앞당겨서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지금 뭐 태양광 원전 할 거 없이 다 지금 수급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특히나 태양광 같은 경우 지금 미국 내에서는 정말 급상승하고 있는 네. 특히나 성장세가 급등하고 있는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퍼스트 솔라 자꾸 얘기하시니까 어쨌든 미국에서는 워낙 퍼스트 솔라를 필두로 해서 태양광에 대한 주목도가 확 끌어당기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고 지난주에도 우리 장에서도 사실 신재생에너지 섹터들이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지금의 이런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퍼스트 솔라가 움직임을 봤을 때 살벌하게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만큼 변동성을 수반하고 움직이는데 국내 관련주들도 변동성을 세게 수반을 합니다. 하나솔루션 일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놀라실 거예요. 5월 21일 날 11% 빠졌습니다. 네. 22일 날 2% 올랐고요. 23일 날 11% 올랐고 24일 날 6% 빠졌습니다. 오늘 8% 올랐어요. 그 위아래로 변동성이 엄청나요. 크네요. 수급을 보면은 오늘 기간 샀고요. 지난주 팔았고요. 샀고 팔았고요. 퐁당퐁당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저희 화면에서 나오네요. 예, 네.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보냐면은 그만큼 종목들을 갈피가 못 잡은 겁니다. 이걸 지금 제가 아무리 간다 그래도 그냥 이게 11% 부러지기 전에 5월 20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태양광 모듈 가격이 중국 업체 때문에 계속 빠지고 있고 중국 업체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공급 과잉이 되다 보니까 태양 모듈 가격 같은 경우는 오르기 좀 어렵다. 다만 미국에서 중국 업체를 제재하는데 중국 업체 점유율이 0.1%밖에 되지 않으며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시황 자체가 주가에 따라 퍼스트 솔라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오늘은 만약 왜 이렇게 상방 배팅이 나왔냐 생각해봤더니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장 오늘 안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퍼스트 솔라가 오늘 밤에 빠질 일은 없는 겁니다. 네. 그만큼 맞지 않습니까? 황 대표님 막 웃으시는데 이게 맞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일 어떻게 될 거예요? 내일은 이 정도 수준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 미국장이 다시 열릴 때 주가 수준의 퍼스트 솔라가 어찌든 밑에서 아까 25% 하면 50% 거의 50%예요, 50%. 그러니까 만약에 3, 4% 조정 받으면 이것도 조정 나와요, 또 국내 관련주들. 예.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국내 시장 아까 아침에 제가 분위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못 해먹겠다 변동성 때문에 주식을 들고 가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이 변동성을 수반하는 시장인 만큼 이럴 때 버틸려면은요 비중을 적게 하면서 분할 매수 혹은 분할 매도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런 원칙이 있는 시장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비중을 늘릴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금 네. 모멘텀이 사실 그러니까 미국의 중국 태양광에 관련된 관세를 적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게 이제 국내 시장에 막 반사 수혜를 받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자, 근데 지금 뭐 보면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적용이 8월에 있습니다. 올해. 네. 이제 올해 8월에 있다 보니까 만약에 8월 달 돼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미국 입장에서 우리 중국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관세를 오늘부터 이제 적용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 많은 어떤 언론에서 이 태양광 또는 여러 2차 전지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관세 적용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시장의 언론의 어떤 플레이도 국내 이 태양광 섹터에 약간의 중간중간에 이제 툭툭 치는 그러한 수급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지금 얘기한 게 SMR, 태양광, 풍력 또 하나 더하자면 최근에 수소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오늘 지금 한일중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이번 회담을 필두로 해서 한국과 일본 간 수소 대화 협력체 뭐 이런 것도 생기게 되고요. 뭐 수소와 관련된 그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SOFC 네. 이거에 대한 주목도도 지금 다시 올라오고 네. 있고요. 황 팀장님. 수소 이야기가 나온 지 사실 꽤 됐습니다. 꽤 됐죠. 네, 수소 네. 뭐 두산 퓨얼셀 연료 전지부터 시작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관련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은 많이 잊혀졌다가 이제 다시 또 수소가 올라오니까 이제 관련 종목들이 이제 시장에서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 한 코로나 전부터 사실
수소 종목들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수소가 언젠가 미래가 현실화되기는 할 건데 언젠가일까 그것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전기차가 처음 이런 증권가에서 나오기 시작해서 현실화될 때까지 한 10년 정도 걸렸거든요. 네. 수소도 한 이제 5, 6년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기술력도 좀 많이 발전하고 했으니까 그 관련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수소 관련 섹터도 수소 산업 생태계와 관련된 종목들도 저는 지금부터는 충분히 해보실 만한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뭐 SK 이터닉스라던가 두산 퓨얼셀, 뭐 범한 퓨얼셀도 그렇고 최근에 상한가 갔던 뭐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 작은 종목들까지도 이제 시장에서는 다 스터디들 많이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수소도 하나의 큰 산업군이 되는 것 같고 여기 최정점에 사실 현대차가 있잖아요. 현대차가 수소 생태계를 이끌고 가는 가장 대기업군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현대차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대차가 하이브리드 한 축, 수소차 한 축 또 이렇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가져간다라고 하면 이게 수차가 사실 저도 현대차에서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지 좀 내려놓은 지 공부한 지 좀 오래됐습니다만 다시 우리가 수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뭐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블룸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이 훈풍 들어오면서 사실 수소에 돈이 확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수소와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 지금은 좀 테마주 플레이의 양상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네. 근데 요게 이제 실제로 이제 5년 전에 수소 테마 불었을 때와 지금 수소 섹터들은 분명히 좀 약간 질이 많이 달라져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수소는 좀 수소 생태에 관련된 산업들은 분명 이게 좀 더 확장해 가면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던가 네. 뭐 롯데 정밀화학이라던가 이런까지도 다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아이디어들은 좀 지평을 좀 넓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소 관련돼서 또 의견 추가로 덧붙여 주실 분이 계시면 그러니까 요즘 네. 시장이 얼만큼 영민하고 빠르게 움직이냐면요. 블룸에너지의 시간을 보고 수소 관련주를 SOFC 관련주를 매매하시더라고요. 네.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라 그러는데 제가 이제 최근 3, 4일 동안에 관련주들 동향을 좀 봤더니 사실은 처음에 그 두산 피어스는 포함이 안 됐었어요. 처음에 블룸에너지가 빵 떴을 때 SK 이터널스라든지 한선 엔지니어링 2개 정도가 강하게 하다가 그 다음에 조금씩 움직이고 그 시장에서 어떻습니까? 계속 그 시장에서 종목들을 찾아간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네. 근데 시장이 종목을 찾아갈 때는 그쪽 섹터를 일부 더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아마도 블룸에너지의 주가를 수준을 보고 아마도 플레이어들이 매매하지 않을까 싶고요. 미국장에서 그래 다른 종목들보다 변동성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또 블룸에너지는. 그래서 일단 지금 추세를 다른 분들이 조금 더 한다. 그리고 이런 테마성 섹터의 뭐 꼭 이거 테마라고 말씀드리진 않은 거 아니지만 생로병사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 태어난 지 지금 4일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4일 만에 끝나는 경우보다는 한두 번 정도의 종목 셀렉션이 좀 더 이루어진 다음에 끝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더 지금 쉴 때 좀 오늘 살짝 쉬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네. 보신다면은 뭐 새로운 매매거리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주위 지수를 어떻게 무엇이 움직일 것이냐라고 봤었을 때 크게 한 축은 역시나 밸류업입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진행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홈페이지도 공개가 됐고요. 1호 네 게시됐습니다. KB가. 네. 네. 이제 뭔가 밸류업에 대한 다시 한번 모멘텀을 찾을 때가 된 건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뭐 밸류업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오늘 뉴스를 통해서 또는 어제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는데요. 시장에서는 약간의 좀 실망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예, 그렇습니까? 여전히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간의 좀 자율적으로 맡기다 보니까 또는 인센티브가 정말 기업 차원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할 만한 그 인센티브인가 또는 세제 효과를 준다고 했는데도 뭐 물론 이제 법인세와 여러 가지 그 세제에 대해서 약간 인센티브를 준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뭐 상속세와 여러 가지 정말 핵심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앞으로 더 내놓겠다라는 네. 이제 그러한 인터뷰도 좀 나오다 보니까요. 아직 이게 좀 뭐랄까요, 좀 무르익게 좀 견고하게 좀 무르익으려면 예, 조금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여전히 뭐 제가 이제 시장을 우리가 봤을 때 더 가장 매력적인 부분을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고 앞으로 향후 기대감이 또
많은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네. 지금 밸류업이라는 것 자체가 뜨뜻미지근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수급 자체가 많이 몰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지금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에너지나 데이터 센터나 인공지능에 관련된 트렌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뭐 세액 공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 인센티브 부분에 있어서 기업의 자발성을 우리가 끌고 오기에는 약간은 조금 좀 네.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더 채찍을 가야 되는군요. 예, 맞습니다. 억지로 막 끌고 오게 멱살을 한번 잡아야 되는 건지. 아니 갈 때는 가긴 가더라고요. 9월에 지수도 나오잖아요. 네. 코리아 밸류업 지수. 네. 그 지수가 9월에 나온다고 한국거래소에서 계획을 내놨으니까 지수가 나오면 그 지수를 추종하는 각종 ETF나 상품들도 생기게 되고 네. 네. 기관들이 여기에 따라 움직일 수 있고 네. 이런 스케줄을 고려하면 어떤 해석이 가능하겠어요? 일단 9월에 대한 부분만 나왔고요. 어떤 종목, 그러니까 가이드라인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들어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마 그게 힌트가 나오게 되면 발 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아직 2달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예상이 되는 종목을 미리 사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지금 우리 국내 수급이 한정되어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오늘 하이닉스가 밀리고 삼성전자 올라간 것처럼 그럼 만약에 밸류업에 들어갔던 수급이 오늘처럼 반도체로 온다면 그러면 그 중간 동안 기간을 버티기가 싫은 거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버티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저를 못 버티게 하는 거죠. 무슨 얘기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지난주 정도까지 은행주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굉장히 좋았는데 그때는요 아마도 그 거래소에서 아니 그 감독원에서 이제 IR 행사를 하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시기예요. 국내 시장 특성상 항상 기대감이 좀 더 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일종의 세론성 물량들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네. 며칠 좀 더 가지 않게 되는 이런 현상. 사실은 이번 주에 오늘 가장 안타까운 거는 바이오입니다. 왜냐하면 아스코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하는데 네. 그래도 하루 정도는 반영을 해야지 첫날보다 반영도 못하고 이렇게 빠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LCB만 올라가고요. 이게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식을 왜 안 가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섹터 내에서 혹은 다른 섹터 내에서도 수급 이동을 생각하시면 얘기하시는 게 좀 생각하기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빈도 아랫도를 그어서 윗도를 빼야 되나요? 아랫도를 빼서 위에를 빼야 됩니다. 그럼 똑같지 않습니까? 지수는 비슷해요. 그러면 이거 또 말씀드리면 이것이 해결되려면은 외국인이 한번 크게 들어와줘야 됩니다. 이 크게 들어주는 게 아마도 삼성전자에서 HBM에 대한 썸띵이 좀 될 수 있으면 저는 개인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어찌 됐든 대장주가 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밸류업 얘기하다 삼성전자 가서 좀 그렇긴 하지만은 조금은 요게 지금 가격 메리트가 생길 시점이 제가 보기엔 밸류업 관련 다시 또 생겨요. 다시 생기는 게 지금요 최근에 밸류업 중에서 가장 강했던 건 뭐지 아십니까? CJ입니다. CJ가 그 올리브영 이슈가 가장 강했었기 때문에 가장 셌었어요. 근데 네. 오늘 반도체 가니까는 CJ 밀리더라고요. 오늘 아침엔 강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강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장이 반도체가 또 다른 게 안 나온다? 다시 CJ로 갈 겁니다. 아마도 이게 한중 회담도 비슷하게 될 거예요. 비슷한 이슈가 붙겠죠. 올리브영 이슈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수급적인 부분을 왜 이것만 생각해야 될까요? 주식을 더 공부해야 되는데 수급적인 손바뀜을 생각해야 하는 이 현실이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밸류업이 최초에 나왔었을 때 네. 굉장한 이슈가 됐고 특히 외국인이 그동안 소외받았던 은행, 뭐 금융 지주, 그렇죠. 일반 지주사까지 다 포함해서 네.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에 네. 들어왔잖아요. 네. 그런 포인트가 다시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있고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네. 정말 단시간 안에 폭발적인 성장들을 다들 원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섭밥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뭐 지수 얘기도 했지만 일본이 스튜어드십 코드 나온 게 2014년인가 그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이런 효과를 나왔던 게 작년부터 네. 여러 가지 정책 효과도 있지만 그 밸류업에 대한 효과를 본 게 한 7, 8년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지수에 대한 효과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1년 됐잖아요, 1년. 그렇기 때문에 아직 좀 갈 길이 저는 멀다라 생각을 하고 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정말 중장기적으로 탄탄하게 좀 다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막 CJ나 막 이런 큰 주식들이 급등락하면 사실 조금 우리가 매매가 너무 더 힘들어지잖아요. 네. 그것보다 사실 지금 뭐 CJ 같은 종목도 그렇고 KB도 그렇고 은행주들 특히 그렇고 일단 자동차 주식들이 그렇고 지금
정말 주식가 흘러가는 거는 정말 탄탄하게 정말 계단식으로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하반기에 뭐 지수 나오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발전을 시키면 시킬수록 이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분명히 보고 들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올해 상반기에 세게 한 20조 정도 들어오고 나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약간 정체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에 더 들어온다라고 하면 사실 고환율 속에서도 들어온 거예요. 1,300원대 후반대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지금 사실 환차 이까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크게 엄청나게 수익이 난 구간은 아닙니다. 환차손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충분히 해볼 만한 하나의 이거 테마라고 보기에는 너무 큽니다. 그렇죠. 네. 하나의 우리나라의 정말 지향점 정말 지수가 퀀텀 점프할 수 있는 하나의 뭔가 이제 그 정책이기 때문에 좀 계속 관심 가지고 저는 볼 필요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냄비가 끓듯이 확 끓어오르는 것보다는 이 뚝배기가 지긋하게 온도를 네. 올리듯이 이런 식의 이제 밸류업에 대한 네. 기대도 있는 거고 분명히 정부나 관계 당국도 그거에 맞춰서 그런 스케줄을 갖고 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물류비 많이 올랐습니다. 어떤 물류비냐? 해상 물류비 많이 올랐습니다. 중동 갈등도 있고요. 또 운하에 가뭄이 있어가지고 물량이 줄면서 배가 옮겨 다니기도 쉽지 않다 그러고요. 어떤 이유에서건 네, 이렇게 물류비, 해상 운임이 많이 올랐다는 것 해운주에 좀 다시 관심을 가질 때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뭐 사실 이 문제는 정말 과거 볼티모어 교량이 무너지면서 되게 화두가 좀 많이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 수에즈 운하에 대한 이제 통행 자체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그러니까 그 교통량 자체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네. 그리고 파나마 운항 같은 경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뭄 때문에 어떤 이용에 대한 큰 차질이 좀 있을 것이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 이 공급망 이슈가 많이 불거졌었거든요. 그리고 네. 뭐 그때 당시에 볼티모어 교량이 또 무너지게 되면서 자동차 허브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부분에 여러 공급망 이슈가 또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상승하고 지금 현재 여러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좀 노이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슈가 네.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는 상태,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여러 이제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지금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은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방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앞서서 말씀해 준 것처럼 여러 해운주 관련해서도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경기 순환과 같이 좀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향후 중국과 미국의 물론 지금 갈등이 있지만은 각국의 경제 상황을 같이 보면서 네. 이 섹터도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현상 팀장이 이번 주 일단 미국에서도 PC 물가도 발표될 예정이고요. 연준 고위 인사들의 발언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올 타이밍인 것 같아서요.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금 움직이는 섹터 보시면은 은근 게임주가 강하고 은근 다른 성장주들이 좀 강해요. 네.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맨날 그런 성장주들 올라갈 때마다 다시 연준 인사들이 다시 매파성 호키시한 발언하지 않을까라는 뭐 경계성 때문에 지금까지 했는데 일단 지금 며칠 동안 계속되는 거 봤을 때는 이번 주 금요일날 PC에 대한 부분은 일단 어느 정도 경계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건 금요일날 반응이 될 텐데 일단 저는 지금 수준에서는 지금 분위기,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매매하시는 패턴을 성장주 패턴을 조금 유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그래요. 빠져 있는 거에 대한 바닥권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답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금요일까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제 이번 주는 미국에서 PC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요. 또 연준 인사들의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물가를 필두로 해서 매크로 경제 환경에 다시 이목이 쏠리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저희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내일장 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마였습니다.